미래정당으로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1당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탈환하기 위해서 불가필수적인 선택이었는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명단과 순번을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사진을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최근에 방송에서 상당히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알림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2번에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여성인권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11번 이후에 배치가 된다는 당초의 약속을 일단은 지켰습니다.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가 몇몇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당선권인 11번에 자리를 했고, 자, 현재 최근에 있었던 그 시뮬레이션 지지율에 따라서 여기까지 당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17석이었는데 여기 살짝 넘긴 18번에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1번부터 18번까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 순번에 민주당 비례대표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본인은 이제 당선권에 있긴 합니다만 당원 지지자들 듣보잡 후보에게 왜 표 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야기라는 말을 빌리면서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썼습니다. 지도부는 왜 우리 후보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는데 당이 들으면은 그닥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번부터 약속대로 이제 18번까지를 포진했습니다만 당의 비례 인재들이나 영입 인재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그 파장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사실 가장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고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하자면 자유통합당 스스로가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위성정당을 만들 때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 명분이 없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실리가 명분이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불보듯 뻔한 과정이었다.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이 말하자면 현재 미래한국당 같은 정당을 만들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신생정당이 있는데, 신생정당도 어느 정도 면모가 있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지어놓은 어떤 그런 정당들하고 연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정치개혁 연합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나 원로들이 모셨던 분들하고 또 어제라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원하게 당원들에게나 오는 유권자들에게나 또 후보 자신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상한 형태의 어떤 조합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초창기의 시뮬레이션을 민주당이 가져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도 있지만 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린 말하자면 민주당도 있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하나의 그 비례 위성정당이 2개만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3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정당이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지역은 다 민주당을 띄우면서도 호남 내에서 선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생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의 누가 될지 모르지만 총체적인, 또 우파 블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일한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현재의 정당이 17석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더 많이 분절될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말하면 더불어 시민당조차도 한 13석, 12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다기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러면은 예상 의석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본다면,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범여권이라고 만약에 예를 친다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최소한 민주통합당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일당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정의당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의 또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큰 블록으로
우파 블록과 좌파 블록이 거의 박빙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많이 자른 25% 자른 민주당이 있고 40% 가까이 자른 말하자면 뭐 교체한 그런 우파 블록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이 교체한 부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는 과거처럼 이쪽에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인물 구도로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하나는 연령에 따라서는 사실은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여건이 오히려 조금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의견에 일면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실패다. 이런 가정을 이제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소선구제, 이 소선구제 안에서는 양당제가 행행할 수밖에 없고 그 양당제의 구도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도를 누가 많이 먹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디베리지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비례정당 이 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전부 실리적 측면에서 이제 양쪽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가져가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양당 간 진영 대결에서 우리가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느 쪽에 더 결속력이 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진보 쪽이 좀 결속력이 강하죠. 그러나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이 여기에 대한 뭔가 반감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는 어떤 진영 간의 결속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통합 분위기를 그렇죠. 그대로 통합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하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공천을 보면은 물갈이다, 뭐 개혁 인사다, 뭐 개혁 물갈이 쪽에서 많이 바꿨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지역에 대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공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는 586 세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도 기득권 세대를 유지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드는 건데 반면에 이 통합당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57% 이상이 바꿨으니까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는데 이것이 도드라지지 않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상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꿨느냐. 저 정도 사람이 갔으니까 바꿔줬다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 그런 반면에 이 낙하산 공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밀착이 많이 균일해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향후의 선거 결과가 어쩌면은 통합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중도 진영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적 편익 현상에 따라서 투표가 참여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한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투표에 좀 미진한 구석이 좀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만큼 되게 이상한 선거가 없습니다. 위성 정당의 위장 전입에 셀프 제명에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 법을 가지고 견제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타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 국민들한테 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야나 막론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면서도 앞서 계속해서 당의 이름을 틀리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불편하실 텐데 그만큼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들만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군소정당 4개 당이 참여했는데 2개 당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자를 달았던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인데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급조된 정당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다순의 기억을 넣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제 가자를 붙인 두 당인데 결국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자평화인권당 최영상 공동대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인 불쌍한 노인들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지 아베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민주당이 앞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말하면 그 입을 찢어버리겠다.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최백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도 여기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참여한 당에게 다 의석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명단을 넣어주고 싶어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 빠진 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양측 모두 이제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본소득당과 시대 전환은 이제 한 명씩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군소정당들이 표현하는 들러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덜러리죠. 상대의 입장이 역지사지에서 입장에 생각한다 그러면 가자 평화 인권 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뒤통수로 맞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다 봐야 되겠죠. 예. 표현 자체가 아베보다 더 나쁘다는 표현은 아마 가장 극단적인 그네들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가자평화인권당이 아시다시피 위안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시민 세력인데 네. 여기 이 상황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베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협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명시된 건 없죠. 어떤 경우라도 뭐 한두 석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협약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자 환경당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뭔가 상당히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자 평화 인권당이 이 연합 전선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는 상당히 손실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애당초 참여하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독자적인 목소리로 시민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이 기득권의 뭔가 의석수를 노리고 여기에 참여한 듯한 그런 색깔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불만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에 그나마 변을 내놓으면은 정의당이나 이제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개 당과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결국 이게 연합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위성 정당으로서 로드맵처럼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자 환경 뭐 인권당 평화 인권당이나 가자 환경당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더 연대할 만한 파트너냐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이분들 역시 사실 기회는 있었어요. 본인들 아니고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그러면 그 스크린의 주체가 누구냐? 예,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분들이 올린 걸 존중하지 못하는 스크린,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 부분이고 실제로 말하자면 평화인권당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사실은 우리 예산 베이스는 어렵습니다. 강제징용 보상에 대한 법안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우리가 논의는 했습니다만 태평양 유족 보상법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예산 부수 법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뻔히 미리 안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한계가 있어서 아예 참여를 못한 당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들을 대신할 만한 예컨대 우리가 뭐 윤미향 씨라든지 이런 분들 충분히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가치를 그동안에 운동해왔던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